안녕하세요. 김재수 세무사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 얘기를 잠깐 언급했더니 관심 갖는 분들이 많네요. 사실 이건 증여세의 격가지인데 말이죠.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부모 자식 간 금전을 대차한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나 엄마가 애들 집 사는데 모자라는 돈을 보태줬는데 이것은 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저축해온 돈을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도움을 받지만 이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이니 열심히 벌어서 갚아드려야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세무당국, 즉 국세청은 부자, 모자 같은 직계 존비속 간의 채무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증여가 아니고 나중에 갚을 채무다 하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한다면 일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금전 소비대차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차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차용증서처럼 금액, 날짜, 빌려준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원과 상환 기일, 그리고 이자가 쓰여져야 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나중에 작성하면 안 되죠. 차용증은 빌려주는 날짜에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용증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금융거래, 즉 통장거래 내용으로 정확히 남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한다 하고 상증법 시행규칙에 정해놓았습니다. 금전 무상대의 적정 이자율은 4.6%다 라고 말이죠. 이 이율은 2016년 3월에 변경되었는데 그동안 변경 주기로 봐서는 조만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자간인데 이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그냥 2%로 하면 어떨까 하면 차액인 2.6%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애로는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러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말씀드립니다. 이자에 따른 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를 이자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에서 신고 납부해야 하고 다음 해 초에 1년치 이자 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야 직업이니까 쉽게 하겠습니다만은 듣는 분들은 이게 뭐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거 하라고 만든 법이야? 아니면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자를 주고받지 않거나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라고 했는데 상증법 41조에 이 차액이 1년간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를 역산하면 원금이 2억 1,739만 1,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2억 원 정도는 이자 없이 아들한테 빌려줘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이자니까 앞서서 말한 원천징수니 지급명세서니 하는 복잡한 일을 안 해도 되겠네요. 빌려주는 금액이 조금 더 많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적이 없다면 성인인 자녀에게 해당되는 증여공제 5천만 원을 활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빌려준 금액이 3억이라면 4.6%는 연간 1,380만 원이죠. 그런데 3년 7개월 내에 상환한다면 그 이자 합계가 5천만 원이 안 되니까 증여공제를 사용하면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차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자 지급을 하면 앞서처럼 복잡해지니까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원금의 분할 상환 약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은행 등을 통해서 원금을 매달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상환해서 그 금융 기록을 남겨두고 상환 회차를 명백하게 해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규모야 뭐 자녀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정하면 되죠. 큰 골격을 이해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야 이해가 쉬운데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자세히 하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IRS, 인터널 레베뉴 서비스의 약자로 미국 국세청입니다. 이 IRS의 소득세 안내문이라고 했다니까 뭐 모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씩 차분히 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설마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그 안내문이 어려워서 그 말 했겠습니까? 나쁘고 있어 보고 열받아서 그랬겠지요. 열나는 세금을 시원하게, 열쇠 시세 김지수입니다.